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집중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과 정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안 되면 정신력으로 승부해라고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좋은데 정신력이 따라갈 수 있나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몸과 정신은요, 배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요, 정신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부족하고요, 정신적인 노동을 너무 많이 해도요,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 몸과 정신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집중이 잘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세요. 책을 읽긴 읽었는데 글자만 읽었지 머릿속으로 전달이 안 된다든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이거를 기억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력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러지 이러면서 흔히 넘기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지, 우리가 집중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체적인 유전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만 35세가 지나면요, 우리의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추론이 저하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몸이 앞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해져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죠? 우리는 너무 신중해,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즉각 추론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우리 뇌도 몸도 퇴보하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뇌는요, 퇴보하는 게 있다면 꾸준히 발전하는 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추론이나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요, 결정화된 능력은 좋아지게 되는데요. 결정화된 능력은요, 이렇게 폭넓은 어휘, 그리고 세상에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면서 결정화된 능력은 발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화된 능력이 강해질수록 고집쟁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고집쟁이가 되고,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노인이 되느냐. 우리는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고집쟁이라는 건 어떤 또 특성이 있냐면요, 우리가 테니스 선수라고 했을 때요, 테니스 선수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는 동작들을 연마했을 때, 이렇게 할 때 나는 우승의 가능성이 높았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많을수록 나는 우승했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동작에 강화돼 있죠? 네, 이렇게 하는 동작에 강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테니스를 잘했던 비결을 전수한다면, 네, 이렇게 하는 동작을 전수해 줄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고집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됐을 때 약간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저분이 그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고 그것에서 성공했던 확률이 높았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은 나 스스로가 내가 무언가에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집쟁이, 경직성,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전문성과 통한다. 그래서 또 지혜로움의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질까를 생각해 보면요, 10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0대들은 경험과 정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막 갈구하죠. 그런데 어르신이 되면, 노인이 되면 막 10대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줄어드는 거예요.
10대만큼 간절함이 없어서라면 10대만큼 간절함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집중력이 절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덕출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적에 하고 싶었던 발레를 도전함으로써 그 치매를 극복해가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치매가 아니잖아요. 그럼 치매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도전하면 우리 뇌가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요. 우리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경험해 보신 것들을 도전하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중할 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노화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이 흐릿해진다는 거는요, 개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은요, 또렷한 정신과 관심 있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집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심,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 강사님, 그렇다고 우리 신경세포가 자꾸만 죽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정말 많은 논문을 쓰고 정말 많은 책 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뇌세포는 죽어간다. 하지만 이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을 해준다는 것은요, 뇌에 새로운 세포를 유도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신체 활동, 움직이고 걷고 설거지하고 말하고 달리기하고 수영하고 친구랑 탁구 치고 이런 모든 신체 활동들이 나의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는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 솔크 대학교의 러스트 게이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무엇으로? 바로 운동으로, 우리의 신체 활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해내십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기세포의 연구도 박차를 가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 뇌가, 우리 신체가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체적인 움직임을 계속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 드시면 그냥 누워 계시고 앉아서 쉬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집단의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 노인과요, 지금의 노인은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20년 전 60대는 완전한 노인이었지만요, 지금의 60대는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과정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느냐? 우리의 유전적인 성향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느냐? 정보가 바뀐 거죠. 60대에는 당연히 늙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니야, 60대에도 건강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운동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식습관을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편향된 식사나 인스턴트 식품은 좋지 않아 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금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우리의 음식 문화가 바뀌고요. 시간을 쪼개어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주었더니 건강한 노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선으로 지금의 노인을 보면 노인이 아닌 거죠. 너무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나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디어나 매체에서 건강 관련 강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정보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우리 뇌도, 우리의 집중력도, 우리의 기억력도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집중력도 높이고 우리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실천도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와 함께 오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하는 말이 오늘은 간단히 빵을 먹자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요. 한 친구는 그래도 우리 오늘 백반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냥 빵 먹으러 가자와 백반 먹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옳은 말이고 어떤 거를 따라야 우리의 건강에 좋은가요? 당연히 백반을 드시는 게 빵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빵은 엄청난 당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백반은 당도 있지만 무기질, 비타민, 우리가 야채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식단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3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는 백반을 먹고 싶은데 2명이 빵 먹으러 가재요. 그러면 나는 백반을 먹고 싶고 나는 정보가 있었어요. 내 몸에 더 좋은 건 백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죠? 빵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내 주변의 환경, 사람도 포함이에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보는 텔레비전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거부감 없이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는 거에 담배 광고나 술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중독되는 것들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고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출된 정보를 많이 습득할수록 몸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때 옅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정비하시는 게 나의 뇌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정보를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이 영상도 나이 들면 다 그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나이 들면 병 하나씩은 다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을 같이 나이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구나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 전 노인을 바라보는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달라진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뇌는요, 저항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10대들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이게 맞나, 이게 좋은가 막 판단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이거 조금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안 먹고 빼는 게 아니고, 밥 먹고 후식으로 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리가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죠. 나 빵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렇죠? 저거 되게 먹고 싶은데? 몸에는 안 좋지만 맛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타협을 시작합니다. 밥은 먹고 이거는 후식으로 먹자. 이건 간식으로 먹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족한 영양분은 없겠지만 칼로리를 너무 과다하게 흡수해서 내 몸에 당을 끌어올리는 잘못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안 돼, 나 당뇨 있어서 안 돼라고 말하지만 당뇨가 없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 나의 대사기관에 문제가 반드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맛있다라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저항을 하더라도 이거를
아우, 빵은 맛있는데 몸에는 안 좋아 라고 입력이 된다면 오늘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후식으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막 갈등되시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시고 막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단 건 맛있다를 끊어주셔야 돼요. 단 거야. 입에 달 순 있겠지만 건강에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나 하나뿐이 아니고요. 내 친구도 여러 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 한 명이 들어와서 하나 빵 먹자라고 했을 때 그럼 간식으로 먹을까? 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우리 후식으로는 사과 한쪽 먹자라고. 그 사과도 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있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집단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집단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내자 그러면 으쌰으쌰해서 어려운 일도 거뜬히 해결해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몸 튼튼 뇌 튼튼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집단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자꾸만 유혹하는 정보들이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약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나의 생활 패턴을 내가 계획한 건강한 생활로 유지하시려면 집단의식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것,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집중력을 발휘하고 나 혼자만 정신력을 온전히 쏟는다고 했을 때는요, 에너지 고갈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예 모르겠다, 그냥 먹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자꾸 정비해 가시기를. 그래서 이런 활동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균형 잡힌 뇌는요, 새로운 것을 저항하는 성질도 있지만요, 새로운 걸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약간 저항이 있지만요, 반복하면 그것을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탐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정보,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뇌는 그것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뇌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라도 우리 어르신들을 뵙고자 노력하는 이유는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치매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뇌는요, 뭐 하기 싫은데 하지만 하고 싶은 데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뇌를, 생각의 유연성을, 창의력을,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그것에 정말 그 끝에 있는 게 바로 육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고 할 때 손주를 돌보는 것만큼 우리의 뇌를 보호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자발적이어야 하겠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무리한 요구들을 해댑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뇌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손주들이 이미 다 커서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지금 시작하셔서요, 탐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우리 드라마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빌레라의 덕출 할아버지가 발레를 하시잖아요. 발레를 하신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그 대사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할아버지 기억이 사라져도 몸이 기억할 수 있게. 몸이 기억하면 생각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출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신데요, 기억을 잃었다가
발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다시 기억이 돌아오고 이런 일을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뇌라면요. 이렇게 몸으로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나의 뇌를 더 균형 잡힌 뇌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민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폭력적인 장면을 봤을 때 우리 뇌랑요. 남을 도와주고 이타적인 행동을 봤을 때 뇌가요. 다르답니다. 이타적인 뇌를 봤을 때의 뇌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요. 우리의 옥시토신을 높이고 또 신경 가소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경이 망가지지 않고 더 좋아지는 거는요.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움하는 게 아니고요.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봤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도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뇌가 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뇌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남을 보호하는 일이 나를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에게 봉사하고 이런 활동 중에 스스로가 더 만족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늘어날수록 나 스스로의 만족감이 커지기 때문에 만족감도 증가하고 뇌도 보호하고 집중력도 생기게 됩니다. 나라마다 좀 다를 텐데요. 미국과 서유럽에서는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연령대가 1등이 65세에서 79세 사이 어르신들이었어요. 65세에서 79세 정도가 되면요. 이미 돌봐야 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내가 돌봐야 될 자녀들은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대가 가장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2등이 80세 이상이었어요. 이것도 놀랍죠? 나의 노후를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다면요. 80세 이상이 2등이에요. 그러면 3등은 어딜까요? 네, 바로 3등이 18세에서 20세였습니다. 우리의 행복도가 젊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듦이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집중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맞는 말일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알아보고 싶고 호기심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요. 아, 난 뭐 관심 있지? 뭐가 하고 싶었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활동을 해주신다면요. 너무너무 나의 뇌를 보호하는데 정말 좋은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우, 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몸을 움직이시는 활동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걷게 되면요.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 발바닥을 땅에 부딪히고 걷게 되면요.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럼 우리 뇌의 편도체 부분이 막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우리의 편도체에 감정이 흥분되고 했을 때 높아졌던 편도체의 작용은 줄이고요. 그 옆에 있는 해마, 기억력과 집중력, 창의력을 발생시키는 해마 부위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호기심이 떨어져 있다면 그냥 걸어 보시는 거예요. 걷기를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나의 해마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 나 뭐 재밌어 했었는데 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집중력과 우리 균형 잡힌 뇌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